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오행의 특성 알아보기로 합니다. 천간 오행의 특성, 이 부분이 천간이죠, 그죠? 위에 있는 부분들이 천간이고 밑에가 지지입니다. 천간 오행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오행이죠, 그죠? 자, 목오행이면은, 자, 여기가 간목이죠, 그죠? 여기가 간목, 자, 여기가 을목입니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같이, 자, 곁가지가 별로 없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큰 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곁가지가 별로 없으니까, 자, 곁눈질 별로 하지 않고 하늘 높이 쭉쭉 솟아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눈아래 보이죠. 조금 교만하거나 자아가 좀 강해가지고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격도 활달하고 적극적이지만은 좀 기가 세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겠고, 곁눈질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한테 좀 굽힐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같은데 상사한테 좀 대들거나 이런 경향도 좀 생길 수 있겠고, 또 이런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옮겨 심으면 어떻습니까? 여간해가 살리기 힘들죠, 그죠? 한번 옮겨 심으려면 포크레인 갖고 이 근방 흙 다 뭉쳐가지고 옮겨줘야 살지 말지 할 그런 정도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한번 실패하면은 재기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좀 공격 대상도 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일간이 간목이신 분들은 자, 그런 단점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입니다. 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잔디나 넝쿨, 그 다음에 화초, 이런 것들 같이 작은 풀들을 의미하니까, 풀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 불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죠? 한마디로 부드럽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탁월하고, 또 옮겨 심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막 포크링하고 파가 가는 게 아니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흙 툭툭 털어버리고 딴 데 가다 심어 놔놓고 꾹꾹 밟으면 줘도 바로 살죠, 그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좀 탁월하다. 또 이렇게 부드러운 성향이고 좀 이쁜 성향이다 보니까 좀 온유하고 또 여성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초가 살아있어야지 죽어버린 화초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려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편적으로 가정적이고 좀 애교가 많고, 또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언변도 유창하지만은 들어는 그 입이 좀 가볍다,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병화입니다, 그죠? 병화. 태양과 같이 큰 불입니다. 화끈하게 타오르는 큰 불이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뛰어나고 드러는 그 영웅적 기질도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오행 같은 경우에는 A가 기본입니다. 서울의 그 사대문을 보시면은, 서울의 그 사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여기가 북대문, 그죠? 북대문. 여기가 남대문. 여기가 동대문. 여기가 서대문이면은, 동대문은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 그죠? 흥인지문.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이문, 그죠? 돈이문. 그 다음에 북대문은 숙지문, 숙정문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동대문은 인, 그죠? 어질린. 간목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질다는 이야기죠, 그죠? 조금 어진 마음이 있다. 이 화오행은 뭡니까? 숭례문이잖아요, 그죠? A 범절에 밝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올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문이잖아요, 그죠? 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수오행, 그죠? 수오행. 임수 개수죠. 자, 임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숙지문이죠, 그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음양 오행설에 기본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자,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 A 바르고 명랑하지만은 들은 그 과장도 좀 심하고, 자신이 그 태양이다 보니까 남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화끈하지만은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또 훅 가는 성격은 많지만은 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뒤끝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입니다. 자, 정화. 정화는 촛불, 그 다음 난로불, 등잔불 같이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그런 불을 말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적인 그 촛불 같은 경우에는 넓은 대지를 비추는 게 아니고, 그죠? 가정이나 사무실 같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빛과 열기를 발산해 가지고 주변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촛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태워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빛과 일기를 제공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 희생정신, 봉사정신 같은 게 좀 강하고 또 일정한 공간 내에서 이렇게 빛과 일기를 발산하다 보니까 가정이나 작은 조직 같은 일정한 공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촛불이나 등잔불 같으면은 바람만 불어도 또 꺼지잖아요. 그죠? 환경에 대한 영향도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토입니다. 자, 무토 같은 경우에는 무토는 사막이나 태산 같은 높고 큰 땅을 말합니다. 그 대신에 다소 좀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이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포용도 있고 수용성이 좀 상당히 강한, 돌 갖다 놔도 뭐라고 안 하고 흙을 갖다 놔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수용성이 상당히 있다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 대한 그 이해심이나 배려심도 상당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좀 잘못하더라도 그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아량도 있고, 토의 성정상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문제가 생기면은 중재자로서 역할도 잘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기토입니다. 자, 기토, 논밭이나 정원, 화단 같은 작은 땅이면서 좀 비옥한 땅, 식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작은 땅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교적이고 인정도 많아가지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 토오행은 아까 그 사계절이 이렇게 있으면 환절기가 전부 토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재자 역할도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은 땅이다 보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비가 조금만 안 와가지고 좀 가물어지면은 태산같이 큰 땅보다도 오히려 더 갈라져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런 땅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오행 부분은 나중에 그 일간을 해석하실 때 이 오행을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간 해석하실 때는 이 오행 부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오행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차분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경금입니다. 자, 경금이죠. 경금은 재련 가공되지 않는 원석을 이야기합니다. 원석 아니면 큰 쇠,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재련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순수하다 이거죠. 결단력이 강하고 또 의협심이 강하지만 보편적으로 고집도 세고 또 독단적으로 일처리하는 그런 경향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어리파를 자처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도 좀 가지는 게 이 경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신금입니다. 신금은 보석, 연장, 칼 이런 것들 같이 인공적인 힘으로 재련 가공된 쇠붙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이니만큼 어떻습니까? 신금일간인 분들은 피부가 희고 또 미인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석이 이렇게 그 보석으로 이렇게 태어나려면은 상당히 뜨거운 불 거치고, 그죠? 여러 가지 힘이나 압력을 좀 견뎌내야 이런 보석으로 탄생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드러는 그 냉정한 면모도 많고 예리해가지고 차가운 면모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헌금이다 보니까 순수하거나 또 여린 성정도 좀 있을 수는 있겠다. 무수한 풍파를 좀 견뎌내다 보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그런 잠재력도 좀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임수입니다. 임수니까 호수나 강물 같은 큰 물이면서 또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보편적으로 밑으로 흐르죠. 그죠? 밑으로 흐르니까 좀 겸손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강물이 태산이 있으면은 잘 비켜가고, 또 좀 작은 게 있으면은 가차없이 밀어버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이중적인 면모도 좀 나타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강물 같은 경우에는 포용심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강물은 돌을 던져 넣든 나무를 던져 넣든 강물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포용심도 강하고 또 주변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이 상당히 크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거는
자기 속에 다 감춰버리죠. 그죠? 모든 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면모도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입니다. 개수는 안개나, 그 다음 시냇물, 그 다음 찻잔 속의 물, 컵 같은데 이런 데 물, 그죠? 이런 물도 다 개수로 봅니다. 작은 물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순수하다 이거죠. 순수하고 여린 성정에 여성적인 면모가 있어가지고 다정다감하고 사교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간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 오행의 기본적인 특성 좀 알아두셔야 다주를 해석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기본적인 오행은 그 사물의 기본적인 거, 물 같으면은 아래로 흐르니까 겸손하다. 물이 막 넘실거리면 어떻습니까? 어설픈 집도 있어도 막 밀고 나가버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은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 모든 걸 자기 주관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돌을 던져 넣어도 쉽게 빨리 들어가 버리죠. 그죠? 아무 탓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포용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물에다가 다시 또 물 한 잔을 더 넣어도 표도 안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포용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그 오행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유추해서 그 특성들을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의 기본적인 구성하고 천간의 특성 살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